소액 창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좀 놀랄만한 몇 개의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델컴퓨터. 델컴퓨터가 소액 창업이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델컴퓨터는 한때 세계 3대 브랜드, 지금도 물론 큰 회사지만 델컴퓨터는 세계 3대 컴퓨터 브랜드 중에 하나로까지 분류가 되는 그런 정도의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델컴퓨터가 시작이 어느 한 어린 대학생의 창고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냐면 이런 겁니다. 델컴퓨터는요, 지금도 일종의 주문 판매와 같은 방식이 주를 이루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지금 100% 그렇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였습니다. 자, 어느 대학에 다니던 사람이 컴퓨터 조립을 좀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 컴퓨터를 조립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뭐 컴퓨터를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브랜드 PC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컴퓨터를 조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조립해서 쓰다가 보니 주변에서 컴퓨터를 좀 조립해 달라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조립해 주는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된 것이죠. 돈을 벌다 보니 이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어떤 걸 장점으로 삼았느냐, 아무래도 조립 PC를 하니까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고, 맞춤 주문을 하니까 주문을 받고 나서 조립을 할 테니까 그 소비자가 원하는 컴퓨터 사양을 맞춰줄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소위 컴퓨터 유통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델컴퓨터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특이한 사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게 뭘 특이한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용산전자상가도 있죠. 테크노마트도 있죠. 이런 곳을 아는 분들은 가서 조립들을 했거든요. 조립들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하지만 실제로요, 컴퓨터 조립을 못하거나 용산전자상가에 가서 부품 사가지고 조립하는 걸 엄두를 못 내는 분들에게는 내가 삼성컴퓨터나 뭐 예를 들어서 삼보컴퓨터 요즘 뭐 거의 그렇지만 그런 브랜드를 살 때는 꽤 비싼 돈을 주고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그에 뭐 반값으로 컴퓨터를 조립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확보하게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출발됐던 회사가 바로 델컴퓨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컴퓨터는 분명히 출발은 소액 창업의 전형적인 모델이었고 이게 어느덧 커져서 세계적인 소위 대기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델컴퓨터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델컴퓨터를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델컴퓨터 매장을 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델컴퓨터는 주문자 생산 일종의 주문을 받아서 소위 컴퓨터를 조립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통신 판매 또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델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거의 팔지도 않았고 신문 같은 데다가 광고를 하죠. 그래서 컴퓨터를 좀 저렴하게 맞춤형으로 살 수 있다라고 광고를 낸 다음에 그걸 보고 전화를 받아서 소위 콜센터가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델컴퓨터를 주문을 하면 이 주문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델컴퓨터 공장으로 그 주문이 발송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문함과 동시에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컴퓨터를 조립해서 한국으로 보내죠. 그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 보통 그래서 델 컴퓨터를 한국에서 사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 컴퓨터를 주문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양의 컴퓨터를 싸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일반 조립 PC와는 또 다르게 브랜드까지 있는 이런 컴퓨터 회사니까 AS나 이런 걱정도 일단 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신뢰를 줄 수 있었던 점이 차이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죠? 지금도 컴퓨터는 부품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얼마든지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해왔던 게 바로 델컴퓨터였고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름이 알려졌던 뭐 현주컴퓨터나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졌던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주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프랜차이즈나 대리점 방식으로 실제 여러분 지역에도 매장들이 있었지만 델컴퓨터는 철저하게 지역에 특정한 매장을 만들지 않고도 어찌 보면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를 만든
어떤 그런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줄에 있는 깜빡깜빡 단어가 저절로 외워져요 라고는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는요. 이거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깜빡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외우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냥 휴대폰 같은 조그만한 기계 여러분 그냥 워크맨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휴대폰만한 장비인데요. 어떤 로직으로 단어가 외워지냐면 이런 겁니다. 스쿨이라는 단어가 학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스쿨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그러면 이 기계가 스쿨이라는 단어를 깜빡깜빡 한 3번 정도를 깜빡깜빡 하면서 보여줘요. 그러면 스쿨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는 뜻을 보여줘서 어찌 보면 여러분 눈으로 잠깐 스쿨, 학교라는 단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죠. 그 다음에 다른 단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통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막 심지어는 막 100번을 쓰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야 단어가 외워진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단어라고 하는 건 한 번 외워졌다가 잊어버리게 되어 있고 다시 잊어버렸을 때 다시 반복적으로 그 단어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 반복적으로 그 단어를 접하면서 단어가 암기되는 거라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깜빡이라고 하는 장비에 반영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기계로 가장 정평이 나 있는 기계인데 이 회사는요. 이 회사는 매출액이 몇백억이 될 때까지 1인 기업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은 1인 기업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 장비를 기획하고 만들고 생산해서 판매해서 매출액이 엄청나는 규모까지 갈 때까지도 1인 기업을 유지했던 회사로 알려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소액 창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전형적인 소액 창업으로 시작되었던 브랜드인 것이죠. 그런데 매출액이 몇백억까지 커졌으니까 어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소액 창업은 비록 아이디어 하나로 출발하지만 얼마든지 대규모의 규모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이 가능한 사업이 바로 소액 창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심창업관리사, 이건 이제 저희 회사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일하는 창업 컨설턴트를 의미하고요. 지역센터는 저희 창업경영신문과 함께 일하는 지역의 일종의 매체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요. 대표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창업하는 아이템들입니다. 안심창업관리사는 창업 컨설턴트로 창업하는 걸 테고 지역센터는 창업경영신문 예를 들면 뭐 시흥시센터, 안산시센터, 뭐 예를 들어서 창원시센터 이렇게 지역 단위의 창업경영신문을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창업하기 위해서 뭐 몇천만 원씩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이죠. 대표적인 소액 창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소액 창업은 제가 지금 보여주는 이런 것처럼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일단 소액 창업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다음 그림은 여러분이 그려나가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수료 100% 주는 부동산 중개회사? 이런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수수료를 100%를 준다고요? 여러분이 보통 부동산 중개회사에 만약에 일을 한다고 치자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든 없든 내가 부동산 중개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면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도 부동산 중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자, 그런데 그런 걸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중개를 실제 실적을 만들어서 수수료를 소위 회사하고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이때 중개 수수료를 보통 어떤 로직으로 나누냐면 적게는 뭐 5대5 회사하고 소위 중개를 하는 사람하고 5대5로 나누기도 하지만 경험이 많은 분들은 막 8대2, 7대3 이래요. 그러니까 중개를 한 사람이 80%나 70%를 가져가고 회사가 20%나 30%만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구조는 미국에서 부동산 회사의 전통적인 회사들이 다 이런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부동산 중개 시장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회사들이 부동산 중개 회사들이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동산 중개회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쟁이 이루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기 위한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80%를 가져가고 회사가 20%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룰인데, 이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더 높은 수수료를 주고 데려가려는 시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오히려 그 소위 직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주려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중개회사들끼리 소위 피나는 경쟁을 하는 것이죠. 출혈을 하는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이 경쟁을 피해가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어찌 보면 정말로 뭐랄까요? 정말 삐딱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중개 수수료를 100%를 다 줘버리면 아무도 내 직원을 못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100%를 수수료를 다 줘버릴 수 있다면 다른 경쟁사에서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디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수수료를 100% 주면 아무도 이 사람들을 못 데리고 갈 텐데.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방법을 찾아버린 거예요. 100%를 주면서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어떤 방식이었냐면 100%의 수수료를 주는 대신에 회사가 공통적으로 필요한 돈은 직원들끼리 미리 거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필요한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일종의 고정비라고 보고 고정비를 소위 영업사원들한테 미리 거둔 거예요. n분의 1로 걷던 어떤 다른 조건을 걸어서 걷던 1,000만 원을 미리 만들어 버리고 미리 1,000만 원을 만든 다음에는 수수료를 100%를 줘도 본사는 이 1,000만 원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의 로직을 만들어서 그런 회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부동산 중개 회사를. 그래 정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공인중개사들은 이 회사에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얼마나 일정한 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여기서 일을 하려면. 그렇지만 일을 잘하는 분들은 일정한 부담금만 내면 그 다음부터 수수료를 100%를 다 가져가니까 여기서 일하는 게 다른 회사에서 80%만 받는 것보다 유리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실력이 있던 부동산 중개사들을 대거 이 회사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여러분 실력 있는 영업사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회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소위 이 회사가 가장 성공한 회사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공 사례를 그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이 창업자가 이 아이디어는 우리 동네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도 소위 가맹점들을 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어디냐면 리맥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실제로 이 리맥스라고 하는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부동산 프랜차이즈고, 예를 들면 미국이나 물론 캐나다 같은 데서 가장 잘 나가는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부동산 중개 시장의 30%를 이 회사가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도 이 회사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한국에도 소위 리맥스 코리아라는 부동산 중개 회사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전국에 아마 몇십 개의 그 가맹점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리맥스라고 하는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는 지금 놓고 보면 당연히 대기업입니다. 매출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규모가 큰
소위 미국 내 프랜차이즈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시작은요, 한 지역에서 그야말로 하나의 부동산 중개회사로 출발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 소액 창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소액 창업들은 1인 미디어, 예를 들면 뭐 네이버 블로그를 했더니 파워 블로거가 돼서 요즘은 돈을 꽤 잘 벌더라.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 돈을 꽤 많이 벌더라.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대표적인 1인 미디어가 됐고, 이 1인 미디어가요. 이 1인 미디어가 요즘은 어떤 회사들까지 나오냐면 1인 미디어를 육성하는 회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1인 미디어들은 1인 미디어 그야말로 1인 기업일지 모르지만 연예인들을 육성하듯이, 여러분 연예들 기획사들 있잖아요. SM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죠? 그 박진영이 하는 JYP라든지 이런 연예 기획사처럼 요즘은요. 1인 미디어들을, 소위 유튜브 잘 나가는 유튜버들을 육성하고 관리해주고 기획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의외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소액 창업이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그런 산업일 수도 있다. 심지어는요, 온라인 GA라고 해서, 여러분 보험 영업회사인데요. 보험 영업회사인데 여러분 보험을 잘하면 돈을 꽤 잘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보험을 왜 못하냐면 영업에 자신이 없거나, 예를 들면 사람들 만나서 소위 부탁하는 게 싫은 사람들은 보험 영업을 못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떤 회사를 본 적이 있냐면 인터넷만 가지고, 온라인 환경만 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는 회사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워블로거를 육성할 수 있는 회사가 영업사원들을 뽑아가지고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영업이 아니라 파워블로거를 만들어가지고 소위 블로그를 가지고 보험 영업을 하게 만드는 그런 소위 GA를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얼마든지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소위 소액 창업을 하는,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 글로벌셀러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 제품을 해외 뭐 아마존이라든지 일본의 라쿠텐이라든지 이베이라든지 세계 시장에 소위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또는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마존이라는 게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아마존이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데 상품을 한국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 보통 글로벌셀러라고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셀러 같은 경우는 소위 교육비 뭐 예를 들면 뭐 1, 200만 원, 2, 3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위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 그 교육비를 안 받고도 육성해주는 그런 회사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대표적인 소액 창업의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